다음에 살몬, 인권특별보고관, 그 다음에 태용호, 통일 대통령 후보 태용호 60년대입니다. 나이 이렇게 하면 좀 늙어 보여도요. 60년대생입니다. 영호형. 그 다음에 이제 김기선 누님 고난의 행군. 난 저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김기선 누님의 어떤 설명이 가장 와닿아요. 왜냐하면 김기선 누님이 평양에 그러니까 북한 1% 이내의 핵심 가문이었거든요. 인드라 지난 방송에도 그랬잖아. 김기선님이 은근히 자신이 핵심 가문이라는 것을 좀 자랑하는 기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러죠. 김일성 광장에서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살았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으로 치면 함남동에 살았다. 무슨 성북동, 뭐 우리 한때는 그런 게 있죠. 성북동 많이 드라마 있었잖아요. 성북동에 살았다. 한남동에 살았다. 압구정동에 살았다. 청담동에 살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김기선 님이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고난의 행군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인드라 생각에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김기선 누님의 설명이 가장 와닿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김기선 누님의 이 고난의 행군 이 방송을 필히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균 선생, 신인균 선생이 노딱이 많아요. 노딱을 많이 받아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금 반정미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뭔가 출장했는데 출장비를 공개 거부했다 라고 하는 그걸 막 이슈로 삼잖아요. 나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 진짜로 웃었어요. 재명이가 계속 당대표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명이 고마워. 인드라가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인드라는 이제 까도 된다. 여태까지 이재명을 시두쳐줬잖아. 이제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반쪽 노면 문좀비 이렇게 다 했는데 우리 그래도 재명이를 재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죄명. 앞으로는 이제 자의명이 아니라 조의명, 조의명으로 하겠습니다. 조의명, 죄명, 조의명. 죄명이 테렌이 그렇죠. 이진전심이죠. 저는 재명이를 그렇게 제가 왜 재명이하고 재명이를 미워해야 돼? 전 재명이 미워하지 않아요. 늘 생각하는 게 재명이를 늘 귀엽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귀여운 정신이에요. 귀엽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귀엽게 놀고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재명이 좋아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증오하지 않아요. 저는 재명이를 늘 귀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했죠. 인드라가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온 것도 암호화폐고, 이번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왔듯이 암호화폐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래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무슨 자금이 PC방 동안 애가 갑자기 막 자금을 수억 원을 해외로 반출시켰다, 이런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다 그냥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엮여서 다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 끝났습니다. 예. 인드라 볼 때는 간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죄 진 놈은 제발 저리니까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알아서 자수할 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알아서 기어와서 와라. 죄를 고백해라. 죄를 고백하고 또 다른 놈의 죄를 싹 다 밝히면 너희 죄는 더 많이 깎일 것이고 묻어줄 수도 있다. 간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고용이고,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이런 이제 1타 3피 효과가 있다. 세 번째는 얘기 안 하고요.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미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정은 전정문 1급긴사 27명 대기 발령.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27명 대기 발령 됐잖아요. 국정 이제 군대가 마무리됐고 이제 국정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 다음은 어디겠어? 아까 얘기했던 경찰 쿠데타 밀수. 경찰이 이제 인사 마무리 돼야지. 아직 경찰 인사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럼 경찰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어디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 국정원, 경찰 다음에 어디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공기업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악덕군주 연산. 이거 여긴데 악덕군주 연산. 근데 인드라가 지금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대체소설 대역 소개물에서 무슨 뭐 밀떡 그러면 일단은 전 재치거든요. 너무 밀떡 대역물은요 너무 쉬워. 그냥 현대인이 빙의해가지고 무기 쌈박하게 만들어가서 현대기술 지식으로 쌈박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바꾼다.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그거 처음 그렇게 한 사람은 히트쳤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거다 생각하고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들이 많아요. 밀떡물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인드라 볼 때 흥미로운 장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홍길동을 이제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 그런 썰은 있죠. 아직 그것도 100%는 아닌데 홍길동을 실존 인물로 설정하고 홍길동을 연산군이 역적으로 참하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장면. 그 다음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은 뭐냐면 기존의 무슨 소위 조선 탈레반들을 그냥 싹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게 가는 방식도 있고, 그건 뭐 사이다 같은 전개지만 또 처음이 재밌었지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방식이 뭐냐면 하나하나 그 성리학적 교리로 설득해가지고 가는 방식. 아주 고음화적 전개지만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방식이었다면 이 세 번째 이 악덕군주는 또 다른 대형물, 특히 조선시대 관련 어떤 대형물로서 새로운 어떤 전형을 창출했다고 할까? 제가 볼 때는 흥미로운 형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삼국지든 뭐 조선시대든 대영물들 특징이 뭐죠? 자기가 동탁으로 태어나거나 빙의했거나 뭐 예를 들면 광해군으로 빙의했거나 선조로 빙의했거나 막 그 세조로 빙의했거나 막 그랬을 때 고종으로 빙의하거나 철정으로 빙의하거나 하여튼 간에 예, 부패 무능했던 군주로 다시 빙의했을 때 기존의 어떤 인물들과 정반대의 어떤 삶을 산다는 설정, 좀 약간 진부한 설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악덕군주 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산군이 여성을 많이 탐했다. 그거는 밤에, 그러니까 인드라가 긍정하는 낮의 리얼리즘과 밤의 리얼리즘은 다르다. 세종은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뛰어난 군주였잖아요. 근데 세종은 밤에는 또 그렇게 여자들을 탐했죠. 중전뿐만 아니라 후궁을 많이 수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했던 게 세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연산군으로 빙의한 이 인물은 밤자리를 즐긴다. 이런 설정,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볼 만하다. 이런 설정들은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인균 우 헤르손 대공세 제기 러시아 우의 휴전합상 제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인균 선생이 이제 너무 이제 조회수 유지하려다 보니까 약간 뻥치시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는 매번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감안하고. 조회수 인정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도 월급도 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 노딱은 붙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드라가 이렇게 끔찍한 전투씬 같은 거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은 봐요, 여러분. 영화니까 이거는 그냥 CG니까 하고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 나이를 먹었어. 제가 20대까지만 아니야 30대까지만 해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쟁물을 잘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진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인 게 인드라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조금씩 달라지다가 요즘 막 보면 막 방송 중에도 막 벌레 막 손으로 탁 치고 그러잖아. 집에서 벌레 나타나면 나타샤가 저 벌레! 제가 딱 죽여요. 우리 아이들은 벌레 못 죽여. 우리 애들은 못 죽여요. 저만 죽여. 그냥 정상인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물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무슨 불교 교리 때문에 살생을 금지한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성향 자체가 그랬어요. 일단 아침안개님, 아침안개님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한국 최고의 정보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인구 감소 올해부터 시작된다, 월스트리트저널. 근데 이거는 공식 통계가 그렇고요. 여전히 중국 인구에 숨겨진 인구가 1억 명이에요. 특히 저쪽 묘지역, 저쪽 그 윈난성, 사천성, 이쪽 이 티베트 쪽 이쪽 있죠? 이쪽에는 인구 집계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숨기기도 하고. 한자녀 낳기 운동에 그때부터 인구 통계를 드러내기를 거부한 족속들이 소수민족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인구가 감소된다. 공식 통계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아직 감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강조드리는 것은 경제 발전과 인구 감소는 나름대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면에서 중국 한족의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다. 굳이 중국 공산당이 한자녀 운동, 낙희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제 성장과 인구 감소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들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인 난 전쟁물만 골라보는데 그래서 숫자야. 할 말 없, 따라 할 말 없어. 이젠 놓고도 많이 봐. 알 수 없지. 그러다가 이제 공자처럼 나이 50에 20대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지 않니? 그런 의미에서 우영우 같은 것도 많이 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르모이센, 자동차로 올라서 구름 위에서 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고생해서 등산하지 말고 자동차로 올라갔을 때 이런 광경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태백시다. 강원도 태백시 하삼이동 산 220번지 구다. 환성구 가까이 있네요. 저는 환성구는 가봤어요. 태백시 갔을 때 기억나네. 여기를 따라 가지고 환성구까지 간 기억이 나네. 아, 반대쪽인가? 삼척 모노레일, 삼척에서 갔으니까 여기 삼척 모노레일 이쪽으로 갔네. 저 이쪽으로 안 갔어요. 그러네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길이, 강원도 이디오피아 길이 있다. 스브스 뉴스. 인드라가 이제 단편서 썼을 때 강원도에는 지무라는 말 있죠. 지무. 그거 갖고 또 인드라가 단편 하나 썼는데 이디오피아 길이 있군요. 에티오파가 왜 강원도에서 나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행 다큐멘터리 괜찮네요. 이디오피아가 또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인, 여러분 아시죠? 이디오피아 유대인, 함정 유대인, 이디오피아 대표적인 성서에도 성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콩고의 지옥의 배. 와, 나 이거 보고서 야, 오늘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군요. 지옥의 배. 정말로 그 탈북하신 분들이 얼마나 참혹한가. 아오지 탄광이다. 그런 것도 되게 참혹하지만 이 콩고의 배도 굉장히 21세기 아직도 이러한 아오지 탄광과 같은 현실이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서 새마을 정신이 아프리카에 필요하고 콩고에 필요하다. 늘 강조하는 거 뭐죠? 한반도 5천년 사이 최고의 인권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에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고의 이 다큐멘터리를, 콩고 지옥의 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 5천년사 최고의 인권 지도자이십니다. 지금이 한국 음식으로 돈 벌기 제일 쉽죠. 5년 만에 연매출 190억 찍어. 이름도 요리야. 줄 서서 먹는 유럽 리뷰 1위 한식당. 히철리즘. 그다음 삼성은 왜 3년간 화장실을 만들고 있었을까? 공돌이 파파. 이거 원래 그 킬빌이
그 화장실 해서 아프리카에서 이미 만들었죠. 예. 이게 이제 그 기술은 그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만든 나사죠. 나사 산하의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최초로 이렇게 됐던 것은 이런 게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주선이잖아요. 우주선에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잖아. 우주선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이, 예, 생각해 보세요. 우주정거장을 만들었어. 1년 내내 인간이 우주정거장에서 생존하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그럼 물을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 자기 똥오줌을 받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우주 연구에서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연구에서 나왔고, 삼성과 3년간 연구를 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네. 삼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도 있었겠죠. 양산화할 수 있는 어떤 전자기기, 어떤 그런 것들은 필요했겠죠.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이야. 핵심 기술. 이런 식으로, 네? 국외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게 드론이나 달뒷면 로켓, 일본에는 도요타 자동차, 한국에는 뭐 삼성 반도체, 화장실, 드론, 이런 걸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간첩을 통해서든 합작 사업을 통해서든 합동 연구를 통해서든 이렇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이 왜 3년 동안 화장실 연구를 했을까요? 필요하니까 한 거겠죠. 네. 어떤 필요냐? 가령 이런 거죠. 예? 현대판 빙고, 겨울추위를 저장해 여름에 쓴다.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지금 뭐 충분히 에어컨으로 다 되는데, 에어컨이나 냉장고로 다 되는데 왜 굳이 저런 게 기술이 필요하냐? 지구온난화를 막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 사용을 막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날로 지구는 뜨거워지니까 에어컨 사용, 냉장고 사용이 높아진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똥오줌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재활용. 이과형 라이브, 땀이 돈 되는 시대가 온다. 관상은 과학이다. 다른 건 없고 땀으로 전기 생산한다.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 중요한 건 관상은 과학이다. 과학은 이런 어떤 관점,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30년 뒤 정도 가면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지만 30년쯤 뒤 가면은 얼굴만 보고 너 암 걸렸다 이렇게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얼굴만 보고 굳이 막 얼굴을 헤쳐가지고 뭐 그러기보다 뭔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딱 감식하고 내 판정, 암 판정 딱딱 나온다 이거죠. 그런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로스님께서 흥미롭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드라 방송 보고서, 이거는 이제 지지난 방송인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난번에는 그 수학적 논리로 이런 얘기를 했고,
빅뱅전엔 무엇이 있었을까? 이번에는 이걸 물리학적으로 절대 영도 관점에서 접근한, 지난번에는 순전히 수학적인 논리, 이건 물리학적인 논리에서 지금 이 빅뱅 모델을 무한 반복 코드로 만들고 있다 이거죠. 무한 반복. 이 무한 반복 패턴 역시도 최초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그냥 자동 기계처럼 뭔가 특정의 외부의 손을 타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 뉴턴이 말했던 시계공, 최초의 충격을 가한 신의 도움 없이 우주가 그 자체에 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는 게 이러한 무한반복 패턴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것도 상대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쵸? 신이 있다. 창조신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신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포용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사 인정하더라도 인류는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주는 그래서 무한 반복해? 시작도 끝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우린 의문이 다 해소됐어 이러고 말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나중에 검증되더라도 상대 진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검증되면 돼요. 반쪽 얼음진리교, 신천지, 반쪽 노면교, 반쪽 일성교, 반쪽 문전미교, 죄명교, 진돗개교. 죄명이가 독재하는 반쪽 미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위협, 이렇게 하라고 이든영께서 교시를 내리셨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말을 바꿔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명이가 반쪽 미당에서 독재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돗개교, 어저께 말씀했던 이런 진돗개교, 인드라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이런 진돗개교를 믿는 사이비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화면이 편했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있나? 스웨덴 황태자가 평양기생 김옥란 비참한 이유는, 김옥란 약간 강아지상이네. 평양기생 이 친구도 이순알도 이 친구도 약간 강아지상이에요. 저는 강아지상, 이 친구 이순알이나 이제 김옥란 보면 강아지상이죠. 저는 강아지상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고양이상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냥 귀여워요, 고양이상. 그리고 이순알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순알. 모두가 좋아하는 팀보다 나만의 팀을 찾아보자고 해서 아스날 팬이 되었다는 이순알 대표 영상은 역시 빅플러카 영상이 아닐까 싶다. 빅플러카 영상은 이거고요. 노래로 쉽게 외우는 빅클럽, 해초특강, 맨맨 니차라. 귀여워. 아스날이 질 것 같은 감이 질 때는 이순알 라이브 영상을 시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메뉴가 홈에서는 아스날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이겼잖아요. 그랬을 때 딱 보니까 이순알이 또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메뉴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1시 16분) 네. 자, 얼굴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네. 네. 이거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데, 대신 저는 이제 한 3, 40분만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흰남노에 피해를 겪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 추석 때 쉴 예정이에요. 네, 가게를 좀 문을 닫고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인드라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드라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죽음을 대비하는 자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비할수록 우리의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